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최근 요거프레소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맞다. 요거프레소 매장 한때 많이 있었지? 하고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거프레소야말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대중화시켰던 원조격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던 요거프레소는 최근 요아정의 유행에 편승하는 동일한 메뉴 구성을 선보이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요거프레소의 요아정 따라하기는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추억의 브랜드 요거프레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는 요거프레소 외에도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의 1차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스베리를 자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천호동에 단 한 개의 매장만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딸기나 키위 등 생과일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잔뜩 올라간 쟁반빙수 스타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생과일 빙수로 레드망고와 캔모아 등의 브랜드도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요거프레소는 경쟁사와 달리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집중하고 가격을 낮춰 한 컵 단위로 판매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았었는데요. 경쟁 브랜드와 동일한 판매 전략이 아닌 틈새 전략을 찾았던 겁니다. 요거프레소라는 이름은 요거트와 에스프레소의 합성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외에도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2007년 최초의 요거프레소 매장은 배화여자대학교 정문에 개점했고 이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요거프레소는 2018년에는 가맹점이 무려 755개에 달하며 당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 이데아, 투썸에 이어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점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말부터 커피, 음료 등의 디저트 시장이 메가커피를 비롯한 저가 위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이데아 커피처럼 애매한 중간 가격대의 요거프레소 매장 수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요거프레소의 2022년 말 정보공개서를 보면 매장 수가 440개로 나오고요. 2020년에는 600개가 있었으니 3년 동안에 160개나 매장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현재는 매장 수가 좀 더 줄어들어 약 370개로 나오네요. 올해도 신규 오픈은 4개 매장에 불과하며 추가 폐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중으로 보입니다. 요거프레소는 주식회사 현진홀딩스라는 곳에서 운영 중인데 본사의 매출도 2020년 174억 원에서 2023년에는 81억 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가맹점들의 매출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7,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월 매출이 640만 원 수준이라는 건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부진한 매출이기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매장들이 못 버티고 문을 닫을만 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요거프레소 본사는 예상 매출을 높여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공정위로부터 2021년에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요거프레소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05명의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당시 제공 자료는 해당 상권별 평균 매출액보다 30에서 90%가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추락하던 요거프레소는 작년부터 트래픽이 올라오며 올해 급성장한 요아정 때문에 의도치 않게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하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요아정이 가격 대비 내용물이 부실하고 맛이 떨어진다며 원조격인 요거프레소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요거프레소는 최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오리지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의 줄임말인 요아정과 본격적인 경쟁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요아정의 메뉴들은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토핑만 올리면 되는 것이기에 요거프레소가 못할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요거프레소에도 기존에 토핑 요거트가 있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고 판매 형태가 달라서 인기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입 요거트라고 해서 토핑을 마음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핑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4,800원에 판매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거프레소의 요아정 스타일 판매 방식을 보면 기본 가격은 4,500원으로 요아정과 동일하지만 용량이 200g으로 요아정보다 50g 더 많고 토핑의 종류는 요아정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프레소가 요아정의 토핑 요거트 스타일을 따라서 판매를 시작한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요거프레소의 아이스크림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맛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요거프레소의 귀환을 반기는 커뮤니티와 블로그의 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에 탄력받은 요거프레소는 최근 토핑 요거트 소문내기 리그램 이벤트도 진행하며 마케팅도 한참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요거프레소의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제조 과정에서 주 원료는 그릭 요거트, 생크림, 꿀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프레소는 브랜드 런칭 당시부터 색소, 보존료, 인공 감미료 등이 없이 발효시킨 건강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결국 원재료인 요거트의 품질에 따라 똑같아 보이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일지라도 맛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프레소는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처음 사랑받았던 브랜드이지만 2010년 중반경에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리 딸기, 메리 치즈를 비롯한 메리 시리즈 음료의 출시부터였는데요. 요거프레소의 메리 시리즈 메뉴들을 좋아하는 팬층은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메리 딸기는 딸기 요거트, 생크림, 플레인 요거트, 딸기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판매 2천만 잔을 넘길 정도로 사랑받아온 요거프레소의 대표 메뉴이고 2014년경 메리 딸기에 이어 블루베리와 메리 망고도 출시됐었죠. 요거프레소의 매장이 현재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요거프레소만의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2000년대 초중반 생과일 쟁반 빙수가 유행하며 난립하던 시기에 플레인 한 컵 요거트를 주력 제품으로 차별화를 해 성공을 했던 요거프레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요거프레소가 이제 차별화 전략 없이 요화정, 요거트 월드 등 누구나 하고 있는 판매 방식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요거트 토핑 아이스크림은 과거 생과일 빙수 아이스크림처럼 잠깐의 유행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왜냐면 호기심에 한두 번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아이스크림에 토핑 올리면서 2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다는 게 아깝다는 평들이 많고 그렇기에 자주 사 먹는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사서 집에서 직접 토핑 재료를 구매해 저렴하게 즐기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중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요화정을 따라하는 전략에 그치지 않고 메리 시리즈 같은 요거프레소만의 시그니처를 강조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화정 같은 방식에 원조인 요거프레소까지 참전했다는 건 요거프레소만의 특색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생깁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토핑 아이스크림으로 주의 환기를 시켰으니 요거프레소만의 경쟁력 있는 메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점이 있는 과일 요거트를 더 강조하는 프로모션도 방법일 듯한데요. 이미 요거프레소는 해당 메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여름에 출시했던 와플콘 같은 형태입니다. 당시의 요거프레소는 지금 보시듯이 스페셜 믹스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치즈베리, 치즈망고, 치즈쿠키, 치즈 캐러멜 요거트 등을 선보였었는데요. 사실 이걸 와플콘이 아닌 컵에 담아 토핑을 추가하면 현재 요화정에는 없는 새로운 메뉴가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토핑 올리는 것 외에는 다양한 맛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없는 요화정과 다르게 요거프레소는 이미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출시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프레소는 그동안 매달 신메뉴를 출시할 만큼 개발에 열심이었지만 메리 시리즈 이후 눈에 띄는 신제품은 한동안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판매하는 메뉴 자체가 너무 많아진 느낌도 듭니다. 현재 베이커리를 제외하고도 요거프레소에 판매하는 전체 메뉴는 약 220가지에 달하는데 이는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중에 최다 메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메뉴를 간결하게 정리해 요거프레소만의 대표 메뉴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고요.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결국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계절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기에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든 지금부터 한동안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요화정의 유행도 한풀 꺾일 겁니다. 이때 요거프레소가 토핑 아이스크림 외에도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에 메리 딸기와 같은 겨울철 계절 음료의 출시와 마케팅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요거프레소의 매장을 보면 현재까지도 과거의 구형 로고와 인테리어가 그대로인 곳이 은근 많은데요. 현재는 브랜드 컬러인 버건디 색상으로 매장 또한 해당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는 인테리어로 바뀌었는데 옛날 로고를 쓰는 구 인테리어 매장을 보면 로고도 초록색, 인테리어 포인트도 초록색이어서 브랜드의 통일감이 떨어집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 올드해진 브랜드의 느낌을 새롭게 리브랜딩해 나가는 것도 관건일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전 제가 콘텐츠로 다뤄드린 이디야 커피와 비슷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요거프레소의 최근 오픈 매장의 인테리어를 보면 깔끔한 톤의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간결해진 붉은 네모 모양의 로고는 2018년 말에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아직은 그 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리뉴얼되는 매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통일된 리브랜딩을 진행한다는 건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등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현재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요거프레소의 상황에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 얼마 전 요화정 매장에 갔을 때 너무 단 토핑이 많아서 조금만 먹어도 느끼하고 물려서 많이 못 먹고 다시 안 찾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물가 시대에 아이스크림까지 2만 원씩 토핑 올려서 먹는 이런 비효율적인 소비가 지속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려웠는데요. SNS에 한 번쯤 유행 따라 하려 피드 올리는 흐름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사 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20년 가까운 역사의 요거프레소가 부디 반짝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